나눔이 대세라는 요즘, 조금은 특별한 나눔이 벌어졌습니다. 행사 시작과 더불어 사람들을 모여들게 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옷. 오늘 행사는 아이 옷 공유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작아진 아이 옷을 가져오면 그 옷에 매겨진 가치만큼 다른 이들이 가져온 옷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머니들이 직접 집에서 이제 작아진 옷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 옷들을 필요한 어머니들께 또 전달하고, 그다음 내가 제공한 가치만큼 나도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가치를 교환하는. 사실 아이 옷만큼 까다로운 품목도 없습니다. 어른 옷 못지않은 고가이지만 금세 작아지기 일쑤. 하지만 성별, 치수, 선호하는 스타일도 제각각이다 보니 주변에 나눠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옷값이 실질적으로 많이 비싸고 부담도 많이 되는데 이렇게 예쁜 옷들도 하나씩 골라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내 옷을 안 입는 것 내고 또 다른 옷을 가져갈 수 있는 즐거움도 있고 나눔의 계기가 돼서 사랑하는 마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유는 자원을 함께 사용해가지고 나에게는 더 이상 쓸모가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쓸모가 있을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아주고 다시금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혹은 내가 필요한 것을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당신은 공유를 아시나요? 없는 것이 없는 도시, 때로는 너무 넘쳐나서 탈이 되기도 하죠. 젊음의 거리 홍대가 감자의 거리가 된 사연, 바로 넘쳐나는 감자 때문입니다. 네, 오늘 행사는 버려질 뻔한 감자를 가지고 저희가 즉석에서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유례 없는 일입니다. 100명이 모여서 칼질을 하는 최초의 행사인데요. 칼질을 즉석에서 해서 우리가 감자를 구출해서 카레를 만들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누는 공유 행사입니다. 감자를 시작하겠습니다. 100명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감자를 깎는 진풍경. 서투른 칼질이지만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입니다. 여기에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특별한 가치까지 양념이 되면 더욱 그렇죠. 올해 감자가 풍년이어서 수급량 맞추느라고 이렇게 버려지는 감자가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감자를 요리하는 게 되게 버려진 농산물들도 줄이고 이게 의미 깊은 행사인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걸 가지고 되게 큰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는 걸로 또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되게 친밀하게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것 같고, 또 누구나 음식을 먹으면서 사니까 금방 공감대 형성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보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달라도 괜찮습니다. 낯선 이들과의 낯선 시간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힘. 그것이 소셜 다이닝의 매력입니다. 이 행사가 미국이랑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다. 지금 버려지는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신나게 소셜 다이닝도 즐기고 시민들한테도 이제 공유를 하면 정말 즐겁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산물 구하기. 언뜻 경건히 임해야 할 것 같지만 모든 과정은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집니다.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같이 나눠 먹으니까 막 뭐라 해야 되지? 정도 생긴다고 해야 되나? 도시는 더 화려해졌지만 도시의 삶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나홀로 밥상이 일상인 사람들. 소셜 다이닝은 섬처럼 홀로 떠있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즐거운 순간을 함께하고 위안을 나누는 것이죠. 단순히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혼자서 못했던 것들,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문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등산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요. 그럼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즐기자, 여럿이 함께 하자라는 방향으로 더 확산이 되고 있어서 보는 저도 되게 놀랍기도 하고 재미기도 합니다. 밥상처럼 공유의 미덕은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구입부터 유지까지 애마가 아닌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자동차를 굳이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 차를 공유하는 카시어링은 그런 물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카시어링이 활성화되면 일단 자가용 소비가 좀 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승용차를 공동 이용함으로 해서 교통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교통체증과 주차난의 해법으로 떠오르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 렌트카 서비스와 달리 필요한 시간만 나누어 탈 수 있는 효율성도 카시어링을 주목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낭비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소카같이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되게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소카가 그런 생각했던 것들이랑 되게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을 더 갖게 됐고.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변화의 속도. 매일 눈을 뜨면 새로운 것들이 변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공유의 방식, 그것은 정말 우리 삶을 바꾸게 될까요?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공유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멘토링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시되 이 사람이 나의 멘토고 이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이자 친구이자 선배이자 후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나누어주는 그녀는 소위 잘나가는 유명 멘토가 아닙니다. 그저 먼저 경험한 선배일 뿐이죠. 인생 선배라고 나이가 지긋이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한 생각, 위안이 될 수 있는 지혜로움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행운의 색을 찾는 법,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기술들도 인기 있는 공유 아이템입니다. 이처럼 공유라는 삶의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유기업이 함께 마련한 체험 행사. 특히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은 의외로 소박한 나눔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대단한 몇 명의 사람들의 지식에 의존을 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써놓은 자기계발서만 보고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게 더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공감될 수 있을 때 공유될 수 있다는 것. 공유경제기업 위즈돔은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그것을 실감하고 있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발상은 새로운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됐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도서관의 책처럼 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이야기들을 조회해서 볼 수 있고요. 그걸 보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만나서 이 사람의 경험과 이야기를 전수받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실제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경험 공유 플랫폼입니다. 이것을 통해 공유되는 지식은 소소하고도 다채롭습니다. 누구든지 나누고 싶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모임을 제안할 수 있는 열린 광장. 멘토가 돼야 한다는 부담감은 갖지 않아도 되죠. 나이가 많다거나 지위가 높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더 많은 무언가를 했다가 아니라 나보다 좀 더 빨리 한 사람인 걸 뿐이죠, 그냥.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이 모든 걸 또 아는 건 또 아니거든요. 웹 2.0 시대의 가장 큰 미덕은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평등하게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라는 무형의 자원을 공유하는 건 역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 가치를 지닙니다. 소박하지만 각자의 삶에 더 밀착된 공유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혹은 뭐 멘토라고 불리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나 메시지들만 사람들이 뭐 쫓아가고 그게 계속 재생산될 뿐이지, 너는 요즘에 무슨 고민을 하고 살아가니? 너의 꿈은 뭐니? 혹은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도와줄 게 없니? 라고 하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나눠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공감으로부터 시작된 공유. 이제 공유는 확산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유가 경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위키피디아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이제 미디어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그 이전에 있었고요. 그보다 더 이전으로 가자면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하던 사람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쭉 진행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공유 경제는 그것이 단순히 이제 IT 같은 것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혹은 이렇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어떤 살아가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것까지 좀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고, 그리고 그런 그 모델들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게 이슈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 공유도시를 선언했던 서울시. 경제적 논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물질주의로 인한 그늘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서울시는 공유 경제를 주목해왔습니다. 거대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들이 공유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동안 복지라든지 환경, 일자리 등 그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과 그 자원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그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이 많이 감소되었고, 그 환경적으로 과잉 소비에 따른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었던 그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공유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 속에서 공유의 미덕을 경제적 가치로 이어가고 있는 공유경제 기업들. 입지 않는 옷을 공유하거나 내가 필요한 시간대마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유형의 재화 중에서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우리 삶에 필요한 공유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간의 공유는 늘 주차 문제가 걱정인 운전자나 의미 있는 여행을 꿈꾸는 여행객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형의 재화로 넘어가면 공유의 세상은 더욱 무궁무진합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능력과 그들이 창조해낸 창작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죠. 이 공유경제 기업들은 그 특징 자체가 기존의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큰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는 좀 그 스케일이나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공유경제 판 자체가 기업으로서 풀어서 할 수 있는 만한 수요가 크지 않거든요. 크지 않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세 사람이 그냥 안정적으로 아주 부유한 부유할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진 않지만 의미 있으면서도 또 어느 정도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모델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참여하는 개개인이 그냥 봉사하거나 좋은 일을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삶들이 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은 소비자로만 전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공유경제는 그 어떠한 한 기업이 판을 잘 깔면 거기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제 돈을 버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똑똑한, 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동하는 시장 경제.
모든 것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이 방식은 아주 오랫동안 가장 합리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유욕을 유발시킨 과잉 생산은 거품 경제를 낳았고 끝과 끝, 그 간극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됐죠. 산업시대 이제 말미에 소위 말하는 부작용들 때문이라고 가장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산업시대라는 것이 사실은 자본주의하고 바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대량 생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생산된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밑으로도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자본주의하고 산업사회의 지난 한 150년간을 지탱해준 믿음인데 최근에 그 믿음이 이제 많이 깨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냥 이 시스템을 그대로 내비로 둬서는 도저히 그 일부 몇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굉장히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확산이 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대안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탐욕에 대한 반성. 공유는 사실 어느 날 떨어진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그 반성으로 촉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전 세계로 퍼진 반월가 시위처럼 소셜 네트워킹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뭐 단순히 이렇게 경제 위기 때문에 발생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촉매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힘인데요. 반월가 시위는 보여줬습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공유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말이죠. Well, thankfully we have the technology nowadays where just the average cell phone can transmit a series of ideas or thoughts very clearly and very unbiased. So we're just utilizing whatever means we have, whatever resources that we have available, whether it's word of mouth primarily. This is definitely a social networking enabled movement. Even things that are more well known like Facebook, Twitter, Tumblr, all sorts of like interactive web services, and also like services like there are like text messaging services that allow you to text large groups of people. Like all of these tools are being utilized really effectively here. I think they're really key. The revolution is definitely going to be wired. 우리 현대 사회가 되면서 옆집끼리도 인사를 안 하고 지내게 됐죠.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공동의 목적을 향한 사람들,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디지털 커뮤니티를 만들어준 거고요. 기술의 혁신이 가져온 소통의 혁신. 모두에게 열려있고 언제나 진행형인 사전 위키피디아는 강력한 네트워킹 위에 쌓은 지식의 공유탑입니다. 인건비 제로. 그럼에도 백과사전의 대명사 브리테니커와의 오류 대결에서도 앞선 열린 사전.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가 얼마나 거대하고도 합리적인 지성을 창조해낼 수 있는지 위키피디아는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한 공유. 그것은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제조회사 로컬 모터스는 그 물음에 대해 놀라운 결과로 답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평균 6년의 신차 개발 기간을 단 14개월로 줄인 것이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 그 비결은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유였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첫 모델. 직원은 단 10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개발에 참여한 인원은 셀 수 없습니다. So my idea, my motivation was to create game-changing cars at an unprecedented rate. And the idea behind that quickly became clear that one of the greatest disadvantages in making cars was that they were so disconnected from a large group of people. 디자이너, 엔지니어링 아이디어는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고 세계 각국 남다른 노하우를 지닌 이들 전문가들의 협업은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식의 공유를 통한 생산의 공유, 그리고 그를 통한 합리적 협업. 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자동차 회사 로컬 모터스의 놀라운 혁신은 이렇게 탄생된 것이었습니다.
I think now in the future, we have changed people's belief and they feel more like they can interact. And so the idea behind the Forge is to create a place where people can share their ideas so that when the car gets made, they had input. 늘 빠르게 달려가는 도시. 도시의 속도는 때로 과도한 경쟁을 낳기도 합니다. 때문에 나만의 세상에 벽을 쌓아온 사람들. 그런데 이제 손끝의 혁명은 그 벽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연대가 더 합리적이며 독점보다는 공유할 때 더 즐겁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죠. 순식간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사람들은 빠르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통의 폭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고 그 사이에서 물론 경쟁도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모아지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 경쟁하면 단연 첫손에 꼽히는 이들. 그것도 엄청난 경쟁률로 명성 높은 이곳에 정말 경쟁보다 연대가, 독점보다 공유가 더 즐겁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누군가를 위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녹화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에 자막과 함께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 바로 이들 동갑내기 친구들이 만든 온라인 지식 나눔 플랫폼 오픈 놀리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콘텐츠의 기획, 제작부터 플랫폼 운영까지 100% 자체 해결. 누구의 도움도 자문도 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식 콘텐츠. 거창한 효과도 필요 없습니다. 마치 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관적이고 명쾌한 설명을 곁들여 완성하죠. 근데 미안한데 여기쯤에 그림을 넣어야 이거 실제로 보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잠깐, 그러면 내가 아까 준비해 놓은 그림이 여기 있거든? 그러면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자. 아, 그래. 그렇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 고민을 거듭하죠. 그런 표가 좀 미리 나와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한번 보여주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좀 해나가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뭔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강의를 최종적으로 이제 내보내기 전에 이제 수정을 가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사실 학생들이 제작하는 강의이지만 퀄리티가 높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그 시청자들이 이 강의를 보고 실제로 뭔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매우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눈다. 사실 경쟁이 더 익숙한 한국의 학생들에게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선순환의 미덕에 마음을 열게 되면서 이들은 지식의 공유에 눈뜨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그런 애들보다는 교육을 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제 약간 생각이기도 한데 정말 이런 게 확산이 되면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도 단지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적 많아요. 이들의 공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지식 나눔 사이트 칸 아카데미의 강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료이면서도 MIT 출신이 가르치는 질 높은 강의를 공유하기 위해 번역 사이트를 만들게 됐고, 나아가 자신만의 콘텐츠 제작에 나서게 된 것이죠. 시청자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런 걸 보고 도움이 됐다는 학생들도 꽤 있고, 이제 학교 밖 학생들, 저희 학교 학생들, 이제 누구한테나 이런 걸 배우는 거는 도움이 되고, 특히 MIT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런 대학이니까 이런 동영상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 20강 정도. 이들이 나누는 지식의 세계는 생각보다 넓고 깊습니다. 그 강의 계획서를 잡아. 현재 강사진은 모두 학생들. 하지만 국제철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학생이 서양 철학 강의를 하는 것처럼 나름 그 분야에서 재능을 인정받은 친구들을 모집해 강의를 제작하고 있죠. 대본이 필요하니까 그럼 그 준비한 거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국내의 값비싼 인강 대신 칸 아카데미의 무료 수학 강의 덕을 보았다는 경민이. 이제 모의 법정에 참여해 발언하는 것을 강의하며 지식의 선순환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매개체로 통해서 어떤 강의자가 그 지식을 이렇게 전달을 시켜주면은 그 강의자는 또 그걸 듣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잘 아는 거 그런 걸 또 저희를 매개체를 통해서 또 퍼뜨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식이 잘 선순환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저 거기에 되게 격하게 공감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공부만 중요시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더 퍼진다면은 모두가 자기 장점을 선보일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소외받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또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자기 재능을 못 보이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지니까 좀 더 모두에게 행복하지 않을까. 지식 공유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 옛날 집단 지성으로 눈부신 문화를 만들어냈던 지편전의 학자들. 이제 그 후손들은 네트워크라는 열린 광장에서 공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0명 정도 들어온 그 정도 기록도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좌를 받구나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SNS로 이제 메시지가 들어올 때 아 봤다 좋다 이런 느낌의 메시지들이 올 때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보람이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나 이제 피드백들이 오면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어서 이제 동기가 부여가 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숱한 문화를 받아들였던 열린 도시. 이곳에 두터웠던 권위의 문을 열고 지식을 꺼낸 사람이 있습니다. 전략 집단 분석을 했죠. 여느 곳과 다를 바 없는 대학의 강의실 풍경. 제품이 잘 팔릴 것지만 잘 안 팔려. 이렇게 시장에 사라져. 열띤 강의를 펼치는 교수의 모습도 사람을 데리고 수업을 듣는 학생도 늘 보던 모습. 그런데 학생이 보고 있는 것은 인쇄된 교재가 아니라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제 보니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은 두꺼운 교재 대신 스마트 기기를 보고 있군요. 핵심적인 역량은 뭐냐면 무거운 책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수업 들을 때도 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교과서나 뽑아온 프린트물로 수업할 때는 필기도 되게 많이 놓치고 교수님 설명도 제대로 집중 못하고 할 때가 많았는데 앱으로 들으니까 타자로 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터치로 간편하게 넘길 수 있으니까 되게 수업에 집중을 더 잘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서 참을 수 없었던 교재의 무거움을 덜어준 장본인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조영복 교수. 그는 지금 교과서 공유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론이나 개론 수준의 이런 그 교과서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저작물이라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나 혹은 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집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은 어떻게 보면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보다 공유될 때 우리가 더 나은 지식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필요하다. 연구개발해야 되고 시장조사. 그의 시도에서 주목할 점은 단지 전달 방식이 아닙니다. 저작권이 어떤 화폐보다 강력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시대. 스마트 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학 교재라는 저작물을 무료로 다운받고 공유할 수 있게 한 시도가 주목할 점인 것이죠.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고요. 특히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같은 과에 없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책을 물려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책을 사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한테도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제 용돈으로 산다고 해도 대학 교재 값은 거의 한 3, 4만 원씩 하니까 되게 큰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앱을 사용하면 돈도 안 들고. 지식의 상아탑. 하지만 그만큼 권위의 상아탑이기도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전해진 지식을 편집한 원론 수준의 교과서도 저작권이란 울타리에 묶여져 왔죠. 앱을 통해 공유하려는 저작물은 그렇게 개인의 저작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유산에 가까운 각 과목의 원론서들입니다. 그런 원론 수준의 교과서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술을 통해 재가공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 그를 통해 웹 2.0 시대에 걸맞는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교과서 공유 운동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런 혁신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기도 하죠. 지식이 조금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하지만은 이게 진보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교과서의 경우는 대개 한 2년마다 한 번씩 출간이 되는데 그 다시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출간된 책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교과서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교과서를 과거와 같이 책이 없던 시대와 달리 오랫동안 책을 보관해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책을 가지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불법 복제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업의 질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조영복 교수의 시도는 자신의 책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저서 경영학 원론을 지난해부터 공유와 협력의 교과서 1호로 제작해 완성한 상태. 게다가 수정판 개정에 최소 2년이 걸렸던 과거에 비해 앱 교재는 25초마다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교과서를 수십 년간 바라왔던 어떤 생각의 틀을 좀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출판하고 책을 쓰고 출판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사서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수업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엘빈 토플가 이야기했듯이 지식은 무한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웹상에 있어서 또는 모바일상을 통해서 이런 교과서를 공유함으로써 또 그리고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거든요. 인적 자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공유와 협력의 교과서 만들기 운동본부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공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조용복 교수. 앞으로 그의 포부는 공유 운동의 뜻을 같이 하는 교수 100명을 모아 전공별 무료 교과서의 100개를 만드는 것. 과연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느 곳보다 높고 두터웠던 지식의 상아탑. 그곳에서도 지금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 이런 것들 준다는 것이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공유 경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화두로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미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까지는 그걸 엮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플랫폼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이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상당히 공유가 활발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바람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것은 나부끼는 풍경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는 이미 우리 삶 가까이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첫 출발이 굉장히 큰 결실을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방아쇠. 공유는 이제 개인을 넘어 학교를 넘어 도시의 내일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게 된 서울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세 개의 도시들. 그중에서 세계적 혁신 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8개의 도시를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사회적 경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 사회적 경제란 협동조합, 마을 기업처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성장을 향해 달려온 인류. 그러나 이제 지구촌은 사람 없는 성장, 공존 없는 발전은 무의미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세계가 맞이한 분열과 갈등 그리고 불안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며 세계인의 희망이 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서울선언을 선포합니다.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을 위해 협력과 공유의 내일을 선택한 도시. 감사합니다. 그간의 과정과 세계 도시와의 연대와 더불어 이번 포럼에서 눈길을 끈 것은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협동조합. 특히 지난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직후 100일간 전국에 무려 647개의 조합이 생겨났습니다. 하루에 6개 꼴의 조합이 생긴 셈이죠. 양뿐만이 아닙니다. 주택, 심지어 심리상담을 통한 소외계층 돌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협동조합. 활짝 만개한 협동조합의 시대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한적하던 동네가 기분 좋게 들썩이는 이유. 바로 오늘 마을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죠. 마을 잔치하면 고소한 기름내음부터 풍겨줘야 제맛. 도심 한복판에선 좀처럼 만나기 힘든 정겨운 풍경이 이어집니다. 그 화양동이 주민들이 한 60-70% 이상이 또 젊은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인근에 세종대학교 또 건국대학교가 있어서 이 화양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젊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축제를 하겠다 해서 이제 지역문화축제 그 공모에 저희가 응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이 축제가 선정이 되어서 대학가 축제와는 왠지 다른 분위기. 화양동은 지금 뜻깊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마을 가꾸기에 나선 것이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제2호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냐면은 다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자자들끼리 그 이득을 나눠가는 거라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말 착한 투자가 되어서 그 이득금을 투자자들이 나눠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100% 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선한 의미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했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렇게 이제 좋은 뜻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많아서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또 이제 카페나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협동조합 앞에 붙은 사회적이란 말. 그것엔 수익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마을을 위해 쓰겠다는 주민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목적이 우리 마을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있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자격증을 다 취득하게 됐어요. 자격증 취득하면서 이제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런 좋은 장터를 개설한다고 그러길래 저희도 직접 만들어서 집에서 만든 홈 베이킹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아이가 처음으로 구워낸 빵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 공동체의 삶이란 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동네 마을 분들이 십시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서 불우이웃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화양동은 특성상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 어르신들을 위주로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고 한부모 가정 있는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서 교육도 시켜주는 이제 사업도 추진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밑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소소한 보람과 즐거움을 늘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 그것이야말로 지금은 희박해진 마을의 모습이겠죠. 좀 춥고 밖이라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저의 재능을 또 알릴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소박하게 좌판을 벌인 주인도 어여쁜 손님도 모두가 마을 사람들. 오늘의 축제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이곳 주민들의 머리에서 시작돼 손끝으로 마무리된 것들입니다. 나이 어르신 분들부터 젊은 대학생들까지 해서 회의도 같이 해가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면서 아이디어도 서로 나누고 그런 생각도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추억거리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에 오늘의 축제에는 주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마을의 내일, 그에 대한 고민도 녹아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유흥가라는 인식이 더 강했던 지역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마을,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이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그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을 만나면 여기 지금 화양동 같은 경우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왜 사람들이 자꾸 술집 많은 곳으로만 좀 생각하냐, 좀 아쉽다, 우리도 좀 할 수 없냐 이런 생각,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도 저희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만 얘기됐지 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그럼 뭘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교수님의 이런 어떤 용기를 주시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세종대왕도 쉬어갔다는 700살 느티나무처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 찾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고 있는 느티마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을 새겨줘야 할까요? 어떤 삶의 시간들로 채워줘야 할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느티마을 사람들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축제를 만들어갑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더불어서 함께 이것을 하면 사업도 확장되지만 또 나만 잘생기자 주위 분들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계시면서 무료하신 분들,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면서 답답하신 분들,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뻥 뚫리게 하면서 기분 좋게 정신 건강에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것은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즐겁게 실천하게 합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 가슴속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가슴을 뛰게도 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곳조차 변하게 만들고, 때로는 책보다 더 크고 생생한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끝내 닫혔던 빗장을 풀고 두터운 벽을 걷어내고 손을 맞잡게 하는 모두의 축제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빠른 성장을 통해 가지고 빛이 많은 사회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성장 속에서 사실은 소외된 어둠도 상당히 존재하는 그런 사회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교육의 불평등, 소유의 불평등, 가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런 그 공유 경제나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은 가지지 않아도 반짝일 수 있는 법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공유.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입니다.